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정찬입니다. 네, 지난주에 터진 LH 직원 투기 의혹, 일파만파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국민 여론이 어떤지 조사 결과가 이루어졌죠?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는 점점 상태입니다. 커지고 있어요. 네. 강제 아나운서는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를 아세요? 에메랄드 그린이요? 네. 어떤 나무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번 LH 수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졌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토지에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이 보상을 9배나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네. 이건 일반 국민들도 모르는 사실을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듯이 LH 직원들이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 듣고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분노가 크게 치달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나 LH공사 등 토지주택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무려 10명 중 7명이 조금 넘는 72.6%가 동의한다는 응답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거 목적 외에는 아예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경고나 다름이 없는데 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불과 20.3%에 그쳤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큰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70%가 넘는 이렇게 찬성을 나타낸 걸 보면 정말 들끓는 민심이라는 말이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에 관련한 공방이 치열해요. 이거에 대한 네. 민심 반응 나온 게 좀 있나요?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한다는 주장 나오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 장관 사퇴 관련 목소리가 나온 게 보궐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공정하게,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네. 또 결과는 정의롭게, 그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강조했는데 이번에 이 LH 사건으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변창흠 장관이 사퇴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퇴 건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빅데이터 민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네. LH에 관한 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변창흠 키워드를 빅사이트 이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입력을 해봤더니 네네. 이 변창흠 장관 LH와 연관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이 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바로 연관 짓는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 연관도가 높은 단어는 투기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책임론에 봉착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과연 선거 부담을 두고서 변 장관 스스로는 어떻게 결정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로 치면은 긍정과 부정, 이 찬반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는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변창흠 입력을 했더니 감성 연관으로는 의혹, 검제, 논란, 분노로 연결됐고 부정적인 인식이 무려 57%, 긍정적인 인식은 불과 14%로 나타났습니다. LH를 빅데이터에 분석을 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여론조사와는 다른 또 여론의 반응을 읽을 수가 있는데 LH를 입력했더니 글쎄 투기 연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투기를 찾아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LH인데 오히려 연관도는 투기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땅, 광명, 시흥 이런 연관어가 아주 또 관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감성 분석에서 분석을 해보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봤더니 LH 토지주택공사는 이 부정적인 것이 거의 10명 중에 6명에 가까운 59%로 나타났습니다. LH 관련이나 변창흠 장관 관련이나 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다 투기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정말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잘 좀 이게 문제가 뿌리 뽑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안동이 대한민국 정식 문화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게 말이 돼 하고 야단치시는 우리 안동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여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서도 좀 살펴보죠. 워낙 이것도 큰 네. 이슈였는데 윤 전 총장 사퇴 관련 여론 어떻게 나타났죠? KSY TBS 앞서 소개했던 조사에서 실시됐던 질문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정신과 전 총장입니다.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총장직에서 사퇴했는데 이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한 찬반이나 다름없는 질문인데요. 네. 이 윤 전 총장의 사퇴에 공감한다, 발언에 공감한다가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6.6%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감하지 않는다는 37.6%인데, 그러니까 공감한다가 절반이 넘게 나타난 걸 보면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사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압박을 당하면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공감의 여론이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념에 따라서 네.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사퇴 네. 이후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물어보니 사퇴 바로 직후에 또 5일날 실시됐던 이 KSY TBS 조사 결과인데 윤 전 총장이 32.4%,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됐죠. 14.9%. 그러니까 사퇴 직전에도 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던 윤 전 총장인데 조금 이 지난 1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좀 지지율이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 윤 전 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퇴 직후 조사에서는 다시 30%대로 차기 대권 주자층, 이게 대권 도전한다는 발표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또 어떻게 할지도 여론에서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이슈 LH 직원 투기 파장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도 한번 살펴주시죠. 조금 흔들려요.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리면 윤 전 총장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특히 LH 직원 투기가 치명적입니다. 이건 이제 네. 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중도층들을 흔들어 놓는 이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부동산 이슈이기 때문에 20대도 그렇지만 30대, 심지어는 40대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도 조금 내려가고 부정평가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여당 후보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얼마만큼 빨리 이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된 논란들을 종지부짓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연일 악재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에는. 네.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면 서울과 PK 지역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 KSO와 TBS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 32.2%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은 결과가 나타났고요. 네. 부산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경남까지 포함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이 긍정평가가 36.1%인데 이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서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부산보다도 더 낮구나. 이건 이 LH 관련 부동산 이슈가 이 서울 지역에 영향을 좋다고 봐야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제 정말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네.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궐선거 판세도 좀 알아볼까요? 서울선거 양자 대결 판세 어떻죠? 손이 땀을 줍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네. 뉴스원의 의뢰를 받아서 가장 최근인 7일, 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이 10일이니까 이제는 이 서울 보궐선거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38.7%, 안철수 46.2%로 나타났고요.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박영선 39.3%, 오세훈 43.1%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40%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안철수,
오세훈 후보는 40%를 넘었습니다.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 안철수 오세훈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경쟁력이 점점 좁혀져요. 네. 그러니까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되겠다 이걸 단정짓기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왜 좀 주춤할까? 상당히 불과 일주일여 전 또는 열흘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야권 후보가 더 경쟁력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또 LH 부동산 이슈의 재점화, 그리고 윤 전 총장 사태를 통한 이 중도층의 또 이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어떻게 될지 이러면 더 알 수 없어지는 거라서 네, 한 주 한 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